어느 날 밤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이웃과의 대화라는 제목에 끌려 클릭하자 글쓴이가 겪었던 기묘한 경험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도심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최근에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낡았지만 저렴한 집세에 만족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그냥 가구를 옮기기라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시작되어 한두 시간이 지나야 멈췄습니다. 하루는 일이 있어 새벽에 집에 돌아오던 중 한 남자가 그 윗집 현관 앞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글쓴이는 속으로 혹시 그가 이상한 소리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글쓴이는 용기를 내어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초췌한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과하며 자신이 밤에 종종 취미로 나무를 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그의 말을 듣고 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벽 너머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글쓴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역시나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윗집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윗집 사람 만났어요? 글쓴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만났다고 대답했지만 아주머니의 얼굴은 어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요. 소문에 따르면 예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됐다더라고요. 글쓴이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이 무슨 술법 같은 걸 행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거길 다녀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대요. 글쓴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떴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이상한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글쓴이는 조심히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에 귀를 대자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망설이던 글쓴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힘을 낮췄습니다. 왜 그는 소음의 이유를 숨기려 했을까? 그날 밤 글쓴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글쓴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글쓴이는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여러 개의 목각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미완성 목각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글쓴이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글쓴이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관리실에 윗집 주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미안하다고 하며 그 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글쓴이는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윗집으로 돌렸지만 이번엔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글쓴이는 종종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고 결국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제는 그 일이 단순한 환각이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파트를 지나가게 됐을 때 글쓴이는 새로 바뀐 건물 옆을 지나치다 한가게에서 그때 그 목각 인형들이 장식으로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자신의 얼굴을 가진 목각 인형이 웃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그 근처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저 또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커튼을 조여 매고 조용히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깊고 깊은 산속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폐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폐쇄된 이후 그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 버려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이 폐교를 용기해 시험 장소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폐교에 들어가 오래 버려져 황폐한 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또 한 번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학교 안에 있는 옛 음악실에서 자정이 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음악실에는 예전 음악 선생님의 영혼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폐교되기 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지혜, 이철민, 그리고 강민호는 그렇게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다른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의지하며 폐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음악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교실 한쪽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그곳에 주인처럼 웅장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신중하게 피아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교실 창문이 덜컥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고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갑자기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았지만 한음한음 천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멜로디를 이루는 것처럼 피아노는 혼자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창문에 비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희미한 여성의 형상이 창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음악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아이들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 속에 있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문도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오면서 뒤돌아본 음악실의 창문에는 희미한 웃음이 서린 얼굴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누구도 그 음악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학교는 결국 철거되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영수와 그의 친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정말로 그 음악 선생님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어두운 밤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읽거나 흥미롭게 듣곤 합니다. 아주 가끔씩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찾는 용감한 이들이 있지만 그 누구 하나 그날의 경험을 다시 겪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지만 몇몇 오래된 집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내가 이사한 집은 특히나 오래된 2층 집이었다. 집주인은 집이 낡았지만 단단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이사를 결정했다. 첫날 밤 짐을 대충 풀어놓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던 나는 금세 잠에 들었지만 깊은 새벽의 이상한 소리에 의해 깨어났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다락방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사를 하며 쌓아놓은 짐이 정리되면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이어 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에 완전히 깨버린 나는 불을 켜고 집을 둘러봤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모두가 그 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주민들은 내가 이사한 집에서 오래전 엄청난 비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집은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다락방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종종 밤마다 다락방에서 아이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몇 주를 그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밤 같은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밤이 되면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웃음소리는 점점 더 확실해졌고 가끔은 내 방 앞까지 발소리가 이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에는 다락방 문이 조금 열린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도저히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친구 한 명을 초대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함께 밤을 지내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거실에 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역시나 발소리가 시작되었다. 친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소리를 높여 너 누구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순간 발소리가 멈추더니 아주 분명하게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이상한 기운이 거실을 맴돌았다. 급기야 방 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한 끼에 떨었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급하게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났다. 집을 나선 후에도 몇 주간은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집에는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스트하우스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떠돌았다. 이쯤 되니 주민들은 그 집이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과 연결된 끔찍한 장소로 여겨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무섭고 기이한 옛 전설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고 그 집은 점차 폐가가 되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경험 이후로 절대 낡은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을 지나게 되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혹시라도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그 집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당신이 직접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